이상하다. 분명히 여기다 두었는데 어디 갔지? 어머님, 아버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최근 들어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얘기 아까도 하셨어요. 같은 질문을 또 하시네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런 말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듣는다면 이 글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닥터 꼬북이에요. 치매와 건망증,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 차이. 요즘 이런 순간이 늘었습니까?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는데 리모컨을 찾고 무언가 말하려다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하며 멈칫하고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요즘 피곤해서 그래. 원래 내가 좀 깜빡깜빡하잖아. 맞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부분이 아니라 가끔입니다. 그 가끔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치매의 초기 변화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뭔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치매 초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도 몸의 일부이고 시간이 지나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 범위의 건망증은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 이름이 잠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배우 있잖아, 그 드라마 나온 사람 하다가 한참 뒤에 아 생각났다 하고 떠올립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안경을 머리에 올려두고 안경을 찾거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휴대폰을 찾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또 깜빡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정상입니다.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면 오늘과 어제가 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일히 적힌 약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망증은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복용하는 약이 많을 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괜찮습니다. 나는 정상범위구나 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기억력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기억이 사라진 뒤에 나타나는 반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아까 불고기 하기로 했잖아요. 10분 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딸이 다시 대답합니다. 불고기요 엄마. 그리고 또 10분 뒤. 오늘 저녁 뭐 먹지? 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세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야 나는 한 번만 물어봤는데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 장면에서 가족이 진짜 놀라는 이유는 질문을 반복해서가 아닙니다.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에 없다는 것, 그리고 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깜빡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깜빡임은 보통 이런 흐름을 가집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아 맞다 내가 또 깜빡했네?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거나 누가 말해주면 그랬나 하고 수긍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다릅니다. 말해도 믿지 못하고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장면이 본인에게는 실제로 없었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기억이 나빠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치매의 시작은 기억보다 먼저 판단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길찾기입니다. 평생 다니던 동네인데 갑자기 방향이 낯설어집니다. 익숙한 곳인데도 여기가 어디지 하며 멈칫합니다. 둘째, 계산입니다. 마트에서 커스름 돈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 냈더라 이게 맞나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옷 입기입니다.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고집하거나 단추를 잘못 끼우고 옷을 거꾸로 입는 일이 잦아집니다. 넷째, 물건의 자리입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열쇠를 쌀통에 두고 중요한 돈을 엉뚱한 곳에 숨겨두고는 누가 가져갔다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대화의 흐름입니다. 대화 중간에 멈추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 했지 하는 일이 대화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예민한 거야.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 그래서 가족이 먼저 느낍니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은데? 아버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제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같은 이야기나 같은 질문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익숙한 장소에서 길이 순간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대화 중에 맥락을 자주 잃고 그 빈도가 늘고 있습니까? 가족이 보기에 성격이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습니까? 최근 몇 달 사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까? 0개나 1개라면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에서 3개라면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4개 이상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진단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확인하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내가 깜빡했네 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대체로 수긍합니다. 다른 생활 기능은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변화는 다릅니다. 기억이 빠진 자리를 확신과 부정으로 메웁니다. 난 안 그랬어.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찾기, 판단, 정리, 대화 같은 생활 기능이 함께 흔들립니다. 이 차이를 알면 괜히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그냥 넘길 일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이 초기라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내일부터 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읽거나 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산책을 할 때 그냥 걷지 말고 하나만 기억해보세요. 가게 이름 하나, 집 대문 색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걷기가 아니라 기억하려는 노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래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묻는 대화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자주 물어봐 주세요. 정답을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면 부담 주지 마세요. 진단받으러 가자가 아니라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자라고 말해주세요. 초기에 확인하면 함께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이 들며 생기는 건망증은 흔합니다. 하지만 반복, 생활 기능의 변화, 그리고 본인은 모르는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확인하려는 마음,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오늘 한번 전화부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통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